자, 두 번째 파트, 응용 계산의 적중 예상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 당근 98개와 시금치 70단을 각각 일정한 개수씩 상자에 담아 포장하려고 한다. 채소를 한 개도 하나도 남기지 않고 한 상자에 최대한 많이 담으려고 한다면 최종적으로 만들어지는 상자의 수는 이렇게 얘기했죠. 일정한 개수씩 상자에 담아 포장을 하려면 그랬죠. 그러면 약수를 각각 따져봐야 되는데 98은 4로 나눠 떨어지죠. 2로 나눠 떨어지죠. 그래서 2 곱하기 7의 제곱 이렇게 되고요. 70은 7 곱하기 10이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2 하나, 7 하나가 공통이죠. 그러니까 2 곱하기 7, 14 이렇게 되는 거죠. 무슨 소리냐 하면 14 곱하기 7 이렇게 되고 14 곱하기 5 이렇게. 그래서 당근은 7개씩, 시금치는 5단씩 한 상자에 담으면 모두 14상자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최종적으로 14상자가 필요하겠습니다. 학교에서 집까지 10km, 우체국에서 집까지는 6km라고 한다. 학교에서 6시에 출발하여 우체국까지 걸어서 6km/h로 하다가 우체국에서 집까지 뛰어서 7시에 정확히 도착했다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학교가 있고 여기 집이 있고 우체국이 있는 거죠. 여기가 거리가 10km, 여기가 6km. 6시에 출발했습니다. 그림을 잘못 그렸네요. 자, 학교에서 6시에 출발하여 우체국까지 걸어서 6km/h로 걸어서 가다가 우체국에서 집까지는 뛰어서 뛰어가는 속도가 얼마냐 하고 묻고 있습니다. 전체 걸린 시간이 1시간 걸렸네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학교에서 우체국까지 간 시간에다가 우체국에서 집까지 간 시간을 합하면 1시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우체국까지 간 거리는 4km니까 시간을 구하고 싶으면 속도분의 거리 이렇게 해주면 되죠. 그래서 3분의 2시간 걸립니다. 40분이 걸렸네요. 그러면 우체국에서 집까지 가는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V분의 거리 6km 했더니 3분의 1시간이 되어야 되죠. 그래야 두 개를 합쳐서 1시간이 될 테니까요. 그러면 V는 얼마인가요?
이렇게 나오겠죠. 시속 18km로 뛰어가야 됩니다. 길이가 400m인 다리를 완전히 지나는데 20초가 걸리는 여객 열차가 있다. 이 열차가 초속 16m의 속력으로 달리는 60m 길이의 화물 열차와 서로 마주보고 달려서 이렇습니다. 자, 여기 400m짜리 다리가 있는데 애초에 열차 길이는 모르죠. 열차의 길이를 나중에 내려보여 봅시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완전히 지난다 그랬으니 지나쳐 간 걸 말하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열차가 달린 거리는 400 더하기 L이 되는 겁니다. 이게 20초가 걸린다는 거죠. 이걸 이용해서 속도를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초속 16m의 속력으로 달리는 60m 길이의 열차와 마주보고 달려서 완전히 지나치는데 4초가 걸린다는 겁니다. 자, 봅시다. 여기 60인 이렇게 이 시점에서 시작을 해서 자, 이렇게 되었는데, 이렇게 되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 4초요. L이 얼마냐고 묻고 있습니다. 속도는 초속으로 표시되네요. 이 열차의 초속 16m인 거죠. 자, 초속 16m. 이거부터 먼저 좀 식으로 세워볼까요? 속도는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자, 이게 열차의 속도입니다. 그런데 이 속도하고 이 속도를 합쳐서 전체 60 더하기 L을 4초 동안 지나간 거죠.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이게 지금 V인 거죠. 이 녀석을 4초 동안 지나간 거리가 두 개를 합친 거죠. 60하고 두 개를 합친 겁니다. 자, 그러면 계산해 보면 어떻게 되나요? 자, 36 곱하기 4니까 다음에 넘기면 그래서 길이 60m 이렇게 되겠네요. 95m. 이런 계산이 틀렸네. 이 아니라 144구나. 자, 36 곱하기 4를 해서
이렇게 되고요. 60 더하기 1. 이거 넘겨서 다시 넘어가면, 그러니까 나누면, 그래서 L은 105m입니다. 둘레가 2km인 호수를 같은 지점에서 A는 뛰어가고 B는 걸어간다고 한다. 다른 방향으로 가면 5분 만에 다시 만나고. 자, 똑같이 출발하는데 다른 방향으로 가면, 그래서 A가 전체 걸은 거리와 B가 전체 걸은 거리를 합치면 호수의 둘레와 같아지는 거죠. 그러면 A가 걸은 거리는 5분 만에 만난다는 겁니다. 그럼 분당 걸은 거리 속도를 따져야 되겠네요. 그래서 A의 속도에 5분, B의 속도에 5분, 한 거리가 2km라는 거죠. 그 다음, 같은 방향으로 가면 그렇습니다. A가 더 빠르기 때문에 A가 걸은 거리, 다시 만나려면 A가 B보다 딱 한 바퀴만큼 더 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10분 동안 A가 걸은 거리에서 10분 동안 B가 걸은 거리를 빼면 2km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이걸 미터로 바꿔서 2000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러면 VA, VB는 400 이렇게 되고요. 10으로 나누면 VA 빼기 VB는 되겠네요. 그래서 더해보면 분당 미터가 이렇게 됩니다. A의 속력을 구하라는 거니까 분당 300m 이렇게 되겠네요. 자, 6% 설탕물 90g을 10%의 설탕물이 되게 하려면 몇 g의 설탕을 더 넣어야 하는가? 이렇게 되겠죠? 이걸 식으로 세우면 됩니다. 그러면 6 곱하기 90 한 거에다가 100 곱하기 x 한 걸 하면 10 곱하기 이렇게 식을 세워서 하면 됩니다. 이 식이 어떻게 나온 거냐면 이렇게 나온 거죠. 자, 농도는 이렇게 정의됩니다. 설탕과 물의 양에다가 설탕의 양의 비율이 얼마인지를 따져서 여기에 배합해주면 단위가 %가 되는 거죠. 이게 농도입니다. 그래서 농도가 10%가 된다는 얘기는 원래 6%에 들어가 있는 설탕의 양과 여기에 추가되는 설탕의 양이 결국에는 여기에 마지막에 합쳐진 것의 설탕의 양과 같다 이거죠. 지금 설탕의 양을 계산하는 겁니다. 그러면 설탕의 양은 이걸 넘겨가지고 농도에다가 설탕물 양을 곱한 다음에 어떻게 해주면 됩니까? 100으로 나눠주면 되죠. 그러면 설탕의 양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서 만들어진 식이 바로 이제 이거죠. 90 곱하기
6 나누기 100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설탕의 양이 오롯이 들어갔으니 그냥 이렇게 해주면 되죠. 근데 이거는 10%에 90 더하기 x 100분의 1을 해주면 된다는 거죠.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식에 이게 지금 설탕 양만 따져서 계산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식에 이제 동시에 100을 곱해가지고 나온 식이 이겁니다. 위에 있는 거 두 개를 곱해가지고요. 합친 거죠. 설탕만 들어간다고 했으면 농도는 100%가 될 거고, 물만 들어간다고 했으면 이 부분이 0%가 됩니다. 자, 계산해 봅시다. 네, 90x는 360 이렇게 되네요. x는 4g입니다. 자, 6번 문제 보겠습니다. 5%의 소금물 200g에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X%의 소금물 200g 그랬더니 15%의 소금물이 되었다. 전체 400g이 되겠네요. X의 값은 얼마인가 묻고 있습니다. 자, 소금의 양을 합쳐놓으면 똑같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5 곱하기 200, X 곱하기 200, 그러면 15 곱하기 400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공을 다 떼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10 더하기 2X는 60 이렇게 됩니다. 이게 50이네요. 따라서 X는 자, 25% 이렇게 됩니다. 자, 지윤이는 5%의 오렌지 주스와 11%의 오렌지 주스를 섞어서 (8%의) 오렌지 주스를 400g을 만들려고 한다. 이때 11%의 오렌지 주스는 몇 g을 섞어야 하는가? y가 얼마인지를 묻고 있네요. 이 식은 이렇게 세울 수 있겠죠. 먼저 x와 y를 합해서 400이 되어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5x 더하기 11y가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거. 이 두 가지를 구해야 됩니다. y 값을 구해야 되니까 x를 400-y로 놓고 계산합시다. 그러면 6y는 사실 5%와 11%의 평균을 내보면 8%죠. 평균값이 나온다는 얘기는 x와 y가 같다는 얘기고, 그러면 x도 200, y도 200이 나와야 된다는 거네요. 숫자를 좀 더 살펴봤다면 쉽게 구할 수 있었겠네요. 자, 7번 문제는 200g입니다. 철수는 2,000원, 영희는 2,400원을 가지고 있다. 같은 가격에 공책을 사고 나니 영희의 돈이 철수의 2배가 되었다. 공책의 가격이 얼마인가 그랬네요. 자, 철수는 2,000원이었고 영희는 여기서 공책 가격을 빼고 나니 영희의 돈이 철수의 돈의 2배가 되었다. 여기다 2를 곱하면 이 돈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2,400 빼기 x 한 값이 2,000 빼기 x 한 값의 2배와 같다.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전개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걸 넘겨보면 2,400에서 4,000을 빼면 4,000에서 2,400을 빼면 이렇게 되겠네요. 1,600원의 공책 가격이 되는 거죠. 답은 4번입니다. 현재 아버지 나이는 A세.
아버지도 아들도 모두 아로 시작하니까 아버지 나이가 아들 나이에 3배가 되는 것은 몇 년 후인가 하고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 후 그러면 X만큼이라고 합시다. X년 후에는 아버지 나이가 아들 나이에 3배가 되는 거죠. 그러면 한 값이 3 곱하기 2b 더하기 X와 같다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정리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6b 더하기 3x가 a 더하기 x와 같으니까 자 2x가 a 빼기 6b와 같네요. 아니 x를 구하고 싶으면 a 빼기 6b를 2로 나눠주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자 10번을 보겠습니다. 2,500원짜리 커피와 2,800원짜리 커피 합하여 12개를 산다고 했습니다. 개수는 모르겠지만 12개를 산다는 거죠. 지불해야 할 금액이 31,000원이다. 이하. 2,800원짜리 커피는 몇 개까지 살 수 있습니까? 묻고 있네요. 자, 2,500X하고 2,800Y가 31,000원 이하여야 된다 그랬습니다. 자, X 더하기 Y는 12니까 2,800원짜리 커피의 수를 알고 싶으면 식을 Y로 바꿔야 되니까요. X 대신에 12-Y 넣어보겠습니다. 그러면 2,500에 일단 공 2개부터 좀 빼고 계산을 할게요. 50 300 빼기 25 y 더하기 28 y가 그러면 3y가 이렇게 되네요. y는 최대 3개까지 살 수 있네요. 자, 11번 문제를 풀겠습니다. 현재는 30% 할인해서 팔던 노트북을 2월 상품 적립기간에 할인된 가격의 10%를 추가로 할인하여 팔기로 하였다. 이 가방은 원래 가격에서 얼마나 할인된 가격으로 팔린 것인가 하고 묻고 있습니다. 원래 A였던 가방이 30% 할인되었으니까 30%만큼 가격이 내려갔다는 거죠. 그래서 내려간 가격으로 팔린 겁니다. 근데 이 할인된 가격에서 다시 추가로 얼마만큼 할인됐냐면 10%만큼 할인된 거죠. 이 가격에 할인된 가격, 즉 90%의 가격으로 팔린 겁니다. 그러면 원래 가격에서 얼마만큼 할인된 건가요? 할인율을 알고 싶으면 원래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할인된 금액, 원래 금액에서 할인된 금액 된 금액이 아니고 할인 금액이죠. 할인 금액은 근데 원래 금액에서 할인된 금액을 뺀 값 그거 말하는 겁니다. 말이 좀 헷갈리는데, 자 이렇게 하라는 거죠. 원래 금액에서 이거 원래 금액으로 나누어서 할인율이 나오죠. 그러면 약분을 하고 이거는 0.5
곱하기 0점 37% 할인된 금액이 됩니다. 12번 문제 보겠습니다. 두 수 A와 B에 대하여 A의 1할과 B의 2할을 더하면 A의 1할은 A 곱하기 0.1 B의 2할은 B 곱하기 0.2 이렇게 되고요. 더해서 11이 되고 비율을 바꿔서 더하면 그랬네요. 그러면 A의 2할은 그다음에 B의 1할은 더하면 13이 된다는 거죠. 자, A와 B의 합은 얼마인가 묻고 있네요. A와 B를 각각 구한 다음에 A 더하기 B를 구하면 되는데 0.1A 더하기 0.2B는 11 0.2A 더하기 0.1B는 13 식을 연립해서 풀면 되고요. 아니면 이걸 두 개를 동시에 더합니다. 그러면 0.3A 더하기 0.3B는 24 이렇게 되죠. 그래서 0.3으로 양변을 나누어 주면 A 더하기 B는 0.3분의 이렇게 돼서 80 A 더하기 B를 한 번에 구해줘도 괜찮겠습니다. 자, 1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한 학교의 올해 남학생과 여학생 수는 작년에 비해 남학생은 8% 증가, 여학생은 10% 감소했다. 작년에 전체 학생 수는 820명이고 올해는 작년에 비해 10명이 감소하였다고 할 때 작년에 여학생 수는 얼마인가 묻고 있습니다. 자, 작년하고 올해 이렇게 학생 수가 달라지고요. 남학생, 여학생 이렇게 그래서 묻는 것이 작년의 여학생 수를 묻고 있네요. 일단 잘 모르겠으니까 X, Y 이렇게 두고서 Y가 얼마인지를 묻는 문제라고 보면 되겠죠. 남학생은 8% 증가 그랬죠. 그러면 1 플러스 0.08 8% 곱하기 X 이렇게 되고요. 여학생은 10%가 감소했다 그랬으니 1 빼기 0.1에 Y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작년 총 학생 수는 X 더하기 Y고 올해 총 학생 수는 이거 두 개를 더하면 되는데 문제는 작년에 비해 10명이 감소했다 그랬으니 X 더하기 Y 빼기 10하고 같다 이렇게 놓으면 되는 거죠. 이 값이 뭐하고 같아야 되느냐 하면 이 두 개 합친 거하고 같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식을 세워보면 X 더하기 0.08X 1.08x 더하기 0.9y는
x 더하기 y 더하기 빼기 10 이렇게 되네요. 넘기면 이렇게 됩니다. 0.08x 빼기 0.1y는 마이너스 10. 보기 싫으니까 양변에 100을 곱해가지고 마이너스 100을 곱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10y 빼기 8x는 1000 이렇게 되네요. 작년 전체 학생 수가 820명이라는 조건도 있으니까 이게 820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x 더하기 y는 820 이렇게 두 개를 연립해서 풀면 됩니다.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2를 나누면 마이너스 4x 플러스 5y는 그 다음에 4를 곱해볼까요? 두 개를 더하면 9y는 그래서 9로 나눠보면 9, 4, 36, 9, 28 그래서 y는 420 이렇게 나옵니다. 답은 420명 3번이네요. (14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어떤 물통에 물을 가득 채우는데 A관은 10분, B관은 15분이 걸린다. A관으로 4분 동안 채운 후 4분 동안 채운 후 남은 양을 B관으로 채우려 할 때 B관을 얼마나 틀어야 되는가? 그래야 가득 채우는가 이거죠. 물통을 가득 채우는 거죠. 그럼 일단 전체 물통의 양을 1이라고 놓아봅시다. 어차피 다른 V나 이런 문자로 놔도 상관없지만 결국에는 약분을 해서 나누어 떨어지게 되니까 그냥 1로 놓고 시작을 하는 거죠. 10분 동안 채워야 된다면 A관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속력은 10분 동안 한 개를 채울 동안만큼의 분당 이렇게 되는 거죠. 분당 물통을 채우는 양은 A가 10분의 1이고요. V라고 붙여놓겠습니다. 15분의 1인 거죠. 이렇습니다. A로 4분 동안을 채우면 10분의 4만큼이 차죠. 그러면 B로는 10분의 6을 채워야 된다는 겁니다. A로 채운 양이 10분의 4고 B로는 10분의 6을 채워야 되는 거죠. 근데 10분의 6을 분당 15분의 1씩 끼얹어 가지고 채우려면 전체 몇 분이 걸리는가를 묻고 있는 거죠. 이걸 뭘로 나눠주면 됩니까? 15분의 1로 나눠주면 시간이 나오겠죠. 그러면 10분의 6 곱하기 15 이렇게 5로 나누면 그러면 9분이 걸린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답은 3번이네요. 사다리꼴의 밑변은 10cm, 높이는 7cm, 넓이는 56제곱cm이다. 밑변의 길이가 얼마냐 이렇게 묻고 있는데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은 밑변, 밑변, 그 다음에 높이 이 세 가지를 알아야 되죠. 넓이는 이렇게 구합니다.
2분의 1에 h에다가 a 더하기 b를 곱하죠. 자,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똑같은 사각형을 뒤집어 가지고 한 개를 더 붙입니다. 한 개를 더 붙이면 이 도형은 평행사변형이 되는 거죠.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겁니다. 여기가 b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밑변이 a 더하기 b가 되고 높이가 h가 되는데, 문제는 똑같은 녀석을 두 개를 곱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는 것, 한쪽의 면적을 구하고 싶다면 이 녀석이 절반을 해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이 이렇게 유도된 거죠. 자, 그러면 넓이가 56이고 밑변이 10이고 윗변은 모르네요. 모르니까 x, 높이가 7입니다. 그래서 계산해보면 8 넘기면 x는 6이네요. 예, 윗변은 6cm입니다. 자, 분침이 x분 동안 회전한 각도를 y도라고 할 때 x와 y의 관계식 분침은 한 바퀴 돌면 1시간이죠. 그러니까 한 바퀴가 60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360도가 60분이라는 이야기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x분 동안 회전한 각도 y분이 아니고 y도겠네요. 그럼 x분 이런 비례식을 세우면 되겠죠. 아니면 분당 360도만큼을 돈다면 x분당 y도만큼을 돌 것이다. 이렇게 세워도 됩니다. 같은 식입니다. 예. 아니면 360x는 60y 이렇게 놓고 식을 세워도 같은 식이죠. 어차피 다 같은 식입니다. 그러니 x는 6분의 1 y 또는 y는 6x 이렇게 놓으면 됩니다. y는 6x, 네, 2번이네요. 자, 17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1시간에 90개의 문제를 푸는 사람이 있다. 이 사람이 문제를 푸는데 40분 풀고 10분 쉬는 식으로 총 3시간을 풀었다. 몇 문제를 풀었을까? (40분) 풀고 10분 쉬었죠. 총 50분입니다. 50분으로 3시간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3시간이면 180분을 이런 식으로 왔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100분에 그리고 30분을 더, 그러면 총 자, 이렇게 문제를 푼 겁니다. 마지막은 휴식 시간까지 가지 않고 문제가 다 끝났겠네요.
그런데 이게 90분 봅시다. 1시간에 90개를 푼다면 3시간이면 그러니까 60분에 90개의 문제를 푸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문제를 푸는 시간은 지금 몇 분인가요? 40분, 40분, 40분에 30분에서 실제 문제를 푸는 시간은 150분입니다. 그래서 150분 동안 얼마나 문제를 풀겠느냐 이거죠. 그러면 총 225문제를 풀렸습니다. 쉬는 시간을 중간에 빼줘야 되는데 쉬는 시간이 어떻게 걸리는지 정확하게 계산해 줘야 됩니다. 10분씩 2번밖에 들어가지 않... 이런 3번이 들어가네요. 그래서 총 180분 중에서 30분만큼이 빠져서 실제 문제를 푼 시간이 150분이 된다. 이렇게 계산해서 비례식을 세워서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자, 18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학교에 가는데 버스를 타고 갈 확률이 3분의 1. 걸어갈 확률이 3분의 2. 3일 중 첫날은 버스를 타고 남은 2일은 순서에 관계없이 버스 한 번, 걸어서 한 번 이렇게 먹고 있네요. 그러면 버스를 타고 갈 확률이 3분의 1이라는 거죠. 걸어서 갈 확률은 3분의 2입니다. 그럼 이건 이렇게 되겠죠. 27분의 2. 또 마찬가지로 27분의 2. 그래서 더하면 27분의 4. 네. 4번입니다. 27분의 4. 자, 여기서는 왜 곱해주고 있나요? 버스, 그리고 동시에 버스, 그리고 동시에 버스 이렇게 되는 거죠. 세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또는 해서 합하게 되는 겁니다. 또는 이렇게 나오면 합과 관련이 있고 그리고 이렇게 나오면 곱과 관련이 있습니다. 무조건 이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관련이 있다는 얘기는 곱을 기준으로 놓고 생각을 해서 사고를 이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동시에 일어나야 된다 그러면 곱으로 일단 생각을 해서 기준으로 잡고 공식을 생각하는 것이 좀 편하다는 얘기죠. 또는이 나오면 합으로 모양을 잡고 공식을 생각하는 것이 더 편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이걸 가지고 합의 법칙이니 곱의 법칙이니 하면서 설명을 하면 얘기가 너무 길어지죠. 자, 19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주머니에 A, B가 있는데 A 주머니에는 흰 공 3개, 검은 공 2개가 들어있고 총 A 주머니에는 총 5개의 공이 들어있는 셈이네요. B 주머니에는 흰 공 1개, 검은 공 4개가 들어있다. 역시 B 주머니에도 5개의 공이 들어있습니다. 주머니에서 1개의 공을 꺼낼 때 검은 공을 뽑을 확률은? 하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일단 어느 주머니인지 안 나와 있죠.
그래서 검은 공을 뽑을 확률을 구할 때는 A 주머니에서 검은 공을 뽑을 확률 이렇게 에다가 B 주머니에서 검은 공을 뽑을 확률 이렇게 구해야 됩니다. 지금 이 표시는 이런 뜻입니다. 뒤에 있는 A라는 사건을 기준으로 조건입니다. A라는 사건, 여기서는 B라는 사건을 조건으로 할 때의 검은 공이 나올 확률, 이 녀석의 확률을 묻고 있는 겁니다. 조건부 확률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A를 뽑을 확률은 얼마인가요? 2분의 1입니다. 일단 주머니를 A를 선택하거나 B를 선택하거나 어떤 하나의 주머니부터 먼저 선택을 해야 되죠. A 주머니를 선택할 확률도 B 주머니를 선택할 확률도 같은 정도로 선택할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2분의 1 이렇게 되고요. 이 중에서 전체 5개 중에서 검은 공 1개가 나올 확률은 2고요. 뒤에 있는 B 주머니를 선택했다면 전체 5개 중에서 검은 공이 나올 확률은 4입니다. 그러니 10분의 6, 즉 5분의 3 이렇게 확률이 나오네요. 답은 4번입니다. 조건부 확률은 이렇습니다. P, A, B 이렇게 돼 있다면 B라는 사건을 조건으로 하는 A 사건의 확률은 하고 묻는 건데요. 이거는 P, B를 전사건으로 두었을 때의 확률을 말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봅시다. 여기 A라는 사건이 있고 여기 B라는 사건이 있습니다. 원래는 전체 집합 U를 기준으로 했을 때 A, B 각각의 사건이 바로 PA, PB 이렇게 확률이 되는 건데요. B라는 사건을 전사건으로 규정해버리면 이 부분에서만 따지는 셈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전체 면적으로 놓고서 그 중에서 A가 일어날 확률은 바로 이 부분이죠.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는 부분만이 B를 전사건으로 놓았을 때의 A 사건의 확률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 면적분의 A교 B의 면적 또는 전체 개수분의 그러니까 B의 개수, 전체 B의 개수분의 A교 B의 개수 이렇게 하면 자, 조건부 확률이 완성됩니다. 자, 20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타율이 2R인 타자가 두 번 타석에 설 때 적어도 한 번은 안타를 칠 확률 그랬죠. 그러면 안타를 두 번 다 치는 경우, 안타를 한 번만 치는 경우, 아니면 안타를 한 번도 못 치는 경우 이렇게 총 4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근데 적어도 한 번은 안타를 친다는 거니까 한 번 또는 두 번을 안타를 치는 이 경우를 각각 구해가지고 더해주면 되는 거죠. 하지만 그럴 바에는 이렇게 계산할 바에는 전체 확률은 1이잖아요. 전체 확률에서 안타를 두 번 다 못 칠 경우를 빼주는 게 차라리 계산이 더 빠를 거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경우를 우리는 보통은 6건의 확률 이렇게 얘기하고요. 많이 활용됩니다. 자, 볼까요? 적어도 하나 어쩌고 저쩌고 나올 때는 보통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이 문제를 편하게 풀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죠. 타율이 2R이니까 칠 수 있는 확률이 10분의 2, 5분의 1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칠 수 없는 확률은 5분의 4가 되겠죠? 둘 다 칠 수 없는 확률은 동시에 일어나야 되는 사건이니까 곱해주면 됩니다. 그러면서 25분의 16을 빼주니까 25분의 9 이렇게 되겠네요. 25분의 9는 분자 분모에 4를 곱해서 0.36 이렇게 됩니다. 답은 2번입니다. 자, 여기까지 수학편과 관련된 문제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